크리스천의 영화 리뷰 황신의 크리스천의 눈으로 영화를 분석하는 시네마 리뷰 황신혜입니다. 매주 한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영화 속 메시지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시간인데요. 영화 리뷰라는 특성상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직접 영화의 장면을 재현하기 때문에 원작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구합니다. 그럼 황신혜에서 매주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원주 흥업감리교회 황진문 목사님, 그리고 원주제일감리교회 박현설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행복가족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화 퀴즈 알려주시죠. 또 다른 피해자인 윤소희의 죽음의 결정적인 증거물은 무엇일까요? 1번 실내화, 2번 명찰, 3번 책가방. 네, 정답은 지금부터 들어주시면 누구나 맞히실 수 있고요. 이 영화를 보지 않았어도 맞추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70 또는 카카오톡 채널 강원 CBS 그리고 CBS 레인보 어플 채팅창으로 보내주세요. 한 분 뽑아서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춘천 디저트 맛집 병관인의 과자점에서 마카롱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영화는 뭘까요, 목사님?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최근에 화제가 된 드라마죠. 바로 땡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입니다. 최근 이 드라마로 인해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두 분은 학창 시절에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 학교는 좀 깨끗한 학교였어서 그건 못 봤는데 이제 주위의 학교에서 좀 소문들을 들어본 적은 있긴 합니다. 저는 소위 일진들의 무리랑은 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후배들을 집합시킨다, 군기 잡는다 이런 걸 좀 듣긴 했지만 자세히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드라마의 주인공인 동은이는 학교 폭력 피해자입니다. 그녀는 폭력을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큰 괴롭힘이 그녀를 찾아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주변에 그녀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요. 친구도, 선생님도, 학교도, 경찰도, 심지어 엄마까지도 동원이가 믿고 의지할 동원이의 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가서 끌어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울면서 봤거든요. 네.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말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으로 바꾸어 읽을 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면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동은이처럼 내 편이 하나도 없다 여겨지는 누군가가 계신다면 온전히 당신의 편이 되어주실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도 나의 편이 없다 생각한 동은이는 자퇴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퇴 이유를 학교 폭력이라고 적었어요. 하지만 이마저도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 챙긴 엄마에 의해 학교 부적응으로 수정되고 맙니다. 와, 진짜 동은이 엄마 보면서 진짜 남보다도 못한 엄마의 모습에 주먹이 진짜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또 한 번의 배신감과 절망을 느끼며 동은은 결국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혼자 살아남아야 했기에 그녀는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지요. 그러면서도 나를 괴롭힌 이들을 단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사는 이유, 그것은 오직 하나, 그들에게 받은 만큼 되갚아주는 일이었지요. 불안네? 시발로 여길 왔어. 보고 싶어 죽는 줄? 너 꿈 말이야. 싸이월드에 써있는 꿈. 현모양처. 그거 진짜야? 진짜? 너 그렇게 써놨어? 이사라는 그림. 전재주는 골프장 물려받는다고 하고 최혜정은 승무원. 넌 꿈이 진짜 현모양처냐고. 난 꿈이 없지, 동은아. 꿈은 너네나 갖는 거지. 너나 얘나 쟤나. 난 너네가 꿈을 이루면 돈을 주고 부리는 거고, 난 꿈이 아니라 직업이 필요하지. 적당히 안 짜치는 그런 직업. 그리고 가장 어리고 예쁠 때 결혼을 하겠지? 조건 좋은 남자를 골라서? 아이는 한두 명?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겠지. 넌 꿈이 뭔데? 너, 오늘부터 내 꿈은 너야. 우리 꼭 또 보자, 박연진. 목표가 생겼으니 그때부터 그녀는 이를 악물고 살아갑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검정고시를 보고 교대에 들어가 선생님이 되지요. 이유는 단 하나, 박연진의 딸 예솔이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오던 동은은 영양실조로 병원에 실려가게 되고 거기서 인턴인 여정과 만나게 됩니다. 처음으로 만나는 순수한 나의 편이 바로 그였습니다. 응급실에 둘이 나란히 누워서 눈이 마주쳤는데 동은이가 황급히 자리를 떠버리죠. 네, 맞습니다. 동은은 이때까지 어느 누구와도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정과는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만남을 이어가게 됩니다. 바둑 과외가 그 시작이었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동은은 또 다른 조력자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연진의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현남이었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현남은 동은의 복수를 돕기로 합니다. 대신 동은은 현남의 딸을 보호하고 남편을 죽게 하는 일을 도와주기로 했지요. 일명 피해자 연대를 맺게 된 겁니다. 맞아요. 현남이 미행하면서 가해자들의 사진을 찍어 동은이에게 전달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현남이 전해주는 정보로 동은은 더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연진의 딸 예솔은 사실은 그 남편 하도영의 딸이 아니고 친구인 재준의 딸이라는 중요한 정보도 입수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동은은 과거 자신을 괴롭혔던 연진의 무리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일단 그들 모두가 학창시절의 꿈을 이루었어요. 연진은 기상캐스터가 되었고 잘나가는 기업 대표와 결혼하여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함께 동은을 괴롭혔던 재주는 골프장을 물려받았고 목사 딸인 사라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혜정은 스튜어디스가 되었고요. 오직 한 사람, 학창시절 그들의 똘마니 노릇을 했던 명호만 여전히 그들의 뒤치다거리를 하는 신세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동은의 첫 타깃은 명호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단단해 보이는 가해자 연대를 흔들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동은이 괴롭힘을 당하기 전 또 다른 학폭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소희. 소희는 연진의 패거리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날 소희를 죽게 한 장본인이 바로 연진이었습니다. 그때 건물 옥상에서 떨어지면서 소희는 연진의 명찰을 붙잡게 되는데 이것이 살인의 유일한 증거물이었습니다. 우연히 그 근처에 있던 동은이 죽은 소희의 손에 있던 명찰을 경찰서에 보냈지만 부패한 경찰에 의해 증거물은 사라지고 연진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살게 된 겁니다. 명찰이 유일한 증거물인데 그걸 은폐해버리다니 진짜 믿을 사람 없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딸을 억울하게 보낼 수 없었던 소희 엄마는 수십 년째 딸의 시신을 병원 안치실에 맡겨두고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동은은 이 모든 이야기를 명호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명호는 이걸 이용해 한몫 두둑히 챙겨 제대로 멋진 인생을 살아볼 꿈을 꾸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명호는 그 꿈을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한 채 연진이 휘두른 술병에 맞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진은 두 건의 살인사건 가해자가 되지만 여전히 돈과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죄를 감추고 살아갑니다. 아무튼 이제 복수를 위한 초석을 마련한 동은은 연진을 찾아가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날은 아이러니하게도 박연진이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받는 날이었어요. 와, 진짜 오랜만이다. 다들 잘 지냈어? 여긴 어쩐 일이야? 동문 아니잖아? 난 가끔 와보거든, 이 체육관에. 근데 오늘은 반가운 얼굴들이 다 있네. 어떻게 지냈어, 연진아? 방송은 잘 보고 있어. 화면으로 보니까 너 되게 착해 보이더라. 너는? 넌 어떻게 지냈는데? 최근에 이직을 해서 매일매일 바쁘게 보냈어. 지금부터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상자는 23회 졸업생 박연진 동문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자극적이고 끔찍할 거야. 막을 수도 없앨 수도 없을 거야. 나는 너의 아주 오래된 소문이 될 거거든, 연진아. 파이팅 박연진! 브라보! 멋지다 연진아!
이제 동은의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됩니다. 목표는 연진의 곁에 아무도 남지 않게 하는 것. 바둑을 통해 연진의 남편 하도영에게 접근한 동은은 그에게 연진의 실체를 낱낱이 보게 해줍니다. 또한 재준에게 예솔이가 자신의 딸임을 알게 하여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사라의 인생은 마약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만듭니다. 결정적으로 연진은 그녀가 저지른 살인사건들의 증거가 공개되므로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한 명 한 명 정말 정교하게 계획해서 만든 복수극을 보면서 진짜 통쾌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가해자들은 서서히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데 없는 것을 꾸며내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두 그들이 숨어서 하던 일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결과였습니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끔찍한 죄를 짓고도 그는 1년 넘게 그 죄를 감추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담 선지자를 보내어 그의 죄를 지적하고 철저히 회개하게 함으로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게 하셨지요. 오늘 여러분 안에 숨겨둔 죄는 없습니까? 혹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더 이상 묻어두지 마시고 회개함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원수 갚는 일에 대한 성경의 답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수를 그냥 내버려 둬야 합니까? 아니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은밀한 죄를 아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니 그 일은 내게 맡기고 나를 한번 믿어보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목사님 근데 더 글로리에서도 봤듯이 정말 내 손으로 그 가해자들을 통쾌하게 복수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그 시청자들도 막 박수를 치고 공감했던 거고요. 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저희가 참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괴물이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들이 미움보다는 사랑을, 눌림보다는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자한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수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시리즈 더 글로리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고 미움과 눌림에서 자유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영화 코멘터리 한 줄 부탁드릴게요. 오늘부터 내 꿈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 오늘부터 내 꿈은 너야가 아니군요. 네. 사랑하며 사는 것. 네. 전도사님 행복가족분들께 드리는 영화 퀴즈 한 번 더 알려주시죠. 또 다른 피해자인 윤소희의 죽음의 결정적인 증거물은 무엇일까요? 1번 실내화, 2번 명찰, 3번 책가방. 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70 카카오톡 채널 강원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창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찬양 듣고 와서 마카롱 선물 세트 받으실 분 발표하겠습니다. 황신혜는 강원 CBS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황신혜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황진문 목사님, 박현설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